자, 어디 보자면 186조하고요, 187조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등기에서는요. 그럼 186은 뭐고 187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요. 187조라고 하는 186조라는 것은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요, 부동산에서요. 그래서 이제 186조 이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암기해야 돼요. 186조란 말하고 법률 행위라고 하는 말하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이런 말이죠. 물권 변동 이렇게 있고요. 이것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186조 또는 법률 행위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187조죠. 187조는 뭐죠?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이것은요 취득을 할 때는 뭘 한다? 등기가 없어도 되는데요.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요,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계약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이런 것들 계약. 그래서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행판결 이렇게요. 이행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확인판결 이렇게. 이행판결, 확인판결 이것도 등기를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법에 규정되는 것은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법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뭐냐, 상속하고,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공용징수, 공용징수하고, 여기는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에요. 형성판결, 이렇게. 이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상소와 같은 것이 뭐죠? 회사 합병하고, 여기 포괄유증이요. 우리가 이제 증여하고 유증은 다르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 그건 계약이에요. 유증은 뭐냐면 내가요 갑이 죽으면서 뭐라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3개 중에서 이거 하나를 을한테 줘라 이렇게 죽으면서 유언서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얘기해. 3가지 중에서 하나만 줘라, 꼭 찍어서 딱 줘라, 그걸 특정 유증이라고 하고요. 내 재산 전체 중에서 20%를 줘라, 그것을 포괄 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재산 중에서 몇 퍼센트 이러니까요, 마치 상속을 하는 것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상속에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자의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중에서 자식이 3명이면은 전체 재산 중에서 33%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3분의 1씩이요. 그러니까 포괄유증은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상속을 받는 것과 비슷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경매하고 공매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공매는 뭐가 있냐면요, 세금 안 내죠. 세금 안 내면 국가에서 그것을 먼저 압류하죠. 여러분 은행권 있죠. 은행권 같은 경우 그런 데서 압류해 놓은 것들 있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가 있고 또 여기 뭐가 있냐, 수용. 우리가 수용당한다는 말 많이 하죠.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형성판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 빼고 또 뭐가 있냐면 2가지를 더 보면은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법정하고 이렇게 뭐라고 앞에가 법정이 뭐냐, 법률의 규정을 줄여가지고 법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건 그냥 암기하면 돼요. 암기하면 돼. 다른 것들은 다 암기하면 되는데 이행 판결이란 말하고 형성 판결이란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청구권은 첫 번째요,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냐?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 당사자가 입증을 하고요. 이렇게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주 간단하죠. 청구권에 관한 판결은 다 이행 판결이에요. 그러면 청구권이 뭐가 있죠? 매매계약책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에 관한 것을 뭐라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이렇게 또 말이 바뀔 수 있어. 청구, 소송 이렇게. 그러면 또 이 말이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이 말이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 명하는 판결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뭐다 이행 판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요 형성권, 형성권에 기한 것이요. 형성권을 뭐라 하냐 제척 기간에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취소권이라든가 해제권이라든가 다 형성권이거든요. 그것은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해. 좀 제척기간은 뭐다? 제척기간은 법관이 직권으로 직접 법원에서 줘요. 법원에서. 여기는 당사자가 소멸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면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이 말이잖아요. 제척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 취소를 하는 것이 3년 또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청구권에서는 그 말을 소멸시효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형성권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는 당사자인 내가 증명을 해야 되고 제척기간은 법원에서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눈 좀 똑바로 한번 떠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2번은 뭐라냐? 2번을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성 판결. 그러면 이 형성권은 뭐냐? 형성권은요. 무슨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요. 이걸 매수 청구권, 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 증액,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소멸. 이렇게 D가요. D가 청구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구권. 그럼 D가 다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D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구권이 아니고 이것이 형성권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D가 다 청구권인데 청구권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액, 감액이다, 소멸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봐봐. 여기는요 청구권이란 말 앞에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죠.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청구권이죠. 알겠죠? 그런데 청구란 말 앞에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란 말 있으면 형성권이란 말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 지료 증액, 지료 감액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그 다음에 저당권 소멸 청구권 다 똑같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형성권은 뭐가 나오냐? 이런 것이 나오죠. 여기 공유물 분할 뭐죠?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이란 말이 있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러니까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뭐라 한다? 청구소송이라고 쓰죠. 청구소송.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 한다? 공유물의 분할을 뭐하는? 명하는 판결 이렇게.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 공유물 분할 이런 말이 나와. 그걸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그래서 186조와 187조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면 어차피 187조는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헷갈린 것은 뭐냐? 어느 것이 이행 판결이고 어느 것이 형성 판결인가 이것만 구별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형성 판결은 형성권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형성권은 뭐냐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 상속재산 분할, 알죠? 공유물 분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굳이 든다 하면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요 형성권인데 언제나 소송으로만 하니까 채권자 취소 소송이 있죠. 이것도 언제나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 되는 거죠. 알겠죠? 굳이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험에는 뭐밖에 안 나와? 공유물 분할 청구권밖에 안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눈 딱 크게 뜨고 보면 되죠. 자, 186조. 자, 56번을 보셔요.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이라는 화해조서. 봐봐. 우리 봐봐. 판결이란 말이라 여기 판결은 꼭 판결이란 말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화해조서라든가 화해조서 또는요 뭐가 있냐면 일락조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알죠? 다 판결의 한 종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의 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뭐를 해야 된다? 등기.
여기는 뭐냐? 화의 조소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뭐가 중요해? 소유권의 뭐다? 이전. 소유권의 이전. 알겠죠?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것은 뭐다? 청구권이다. 청구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뭐다?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행하는 판결, 이행 판결이다. 뭐를 해야?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절차의 이행을 구하죠. 소유권 이전의 이행을 구한다.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 똑같은 말이죠. 내가 지금 여러 개로 지금 나눠서 놨지만 거기 보면 법원의 연구시나 사법시험이나 다 보면 다 똑같은 말이 지금 써졌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행 판결이란 말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57번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고 우리 법조문에요. 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시효 취득 그거 하나만 더 보면 되죠. 58번 똑같죠?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 이런 지금 줄 그어져 있거나 까맣게 된 것만 있고 있죠. 점유 취득시효 이러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했다. 그래도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 59번 무슨 판결? 확인 판결. 뭘 해야 돼? 등기. 그럼 그다음 봐봐. 건물의 신축자 가로 묶어. 건물의 신축자 그러면요 등기 X.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등기 안 해도 돼. 봐봐. 여러분 얘기 한번 봐봐. 신축하면은 등기 안 해도 돼.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돼.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 신축한 사람부터 집을 산 사람, 알겠죠? 그 사람한테 그럼 처분했단 말이죠. 그 사람은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한 번 봐봐. 무슨 말인가? 그 말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죠?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했다.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 매수 동그라미 이건 등기를 해야 돼. 됐죠? 자, 187조 봐봐. 공유물 분할 벌써 나왔네. 분할. 공유물 분할 그거 뭐죠? 형성 판결이죠. 뭐가 없다? 등기가 필요가 없다. 갑과 을이 갑이 을과 병과 을병과 일필의 토지를 공유하다가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란 말이죠. 분할의 소를 뭐란다? 청구 소송이죠. 공유물 분할 그럼 뭐다? 형성권이다.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현물로 분할한다는 판결의 내용이 선고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65 혼동. 여러분 혼동 써 거기다가 사건이라고 써. 사건. 혼동은 사건이에요. 그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63번 뭐로 나왔죠? 경매. 여러분 봐봐. 저기 상속, 경매, 공용지구 상속판결. 경매는 경락인이 경락 대금을 완납하죠. 완납하면 등기 없이 바로 뭐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해. 그래서 보면 경매하면 매수대금을 납부할 때 매수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바로 밑에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방금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각대금을 완납 시 매각대금을 완납 그럴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를 할 때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회사 합병이 났어. 앞에다가 상속이라고 써. 그러면 회사의 합병하고 뭐하고 똑같아? 상속하고 같은 것이죠. 회사 합병, 상속.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맨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65번 부동산에 대해서 포괄적 유증. 포괄 유증이죠. 포괄 유증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이렇게. 66번도 60 말만 길어. 쓸데없는 소리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갑의 아버지인 을은 A 토지에 대해서 등기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갑을 남겨두고 사망했다. 그러니까요, 을이 누구냐? 지상권자인데 지상권자가 사망을 했어. 그래서 뭐죠? 그 아들인 갑이 지상권을 상속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쓴 이유가 뭐예요? 지상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헷갈리라 이 말이죠. 다 쓸데없는 말이죠. 상속이죠. 상속은 등기해야 돼? 등기 없어도 돼?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 이 말이잖아요. 등기 없이 뭐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67번은요. 뭐죠? 수용만. 수용에다가 써. 공용징수 이렇게. 수용에다가 공용징수. 등기를 필요한다?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68번은요.
매매 계약이 해제. 이러면 계약이 해제되죠? 그런데 여기 한번 계속 나오니까 한번 봐요. 여기. 우리가 이제 해제권에서 봐야 되는데요. 뭐 할 일 없으니까 한번 봐보면. 가박을하고 계약을 했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했죠? 체결을 하고 3월 1일 을한테 등기를 이렇게 해주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런데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4월 1일 날 해제를 하죠. 해제. 이렇게 계약을 해제를 하죠. 그러면 참 신기하게 우리는요, 계약을 해제나 취소를 하게 되면 해제나 취소될 때부터 무효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4월 1일 날 해제를 하게 되면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신기하죠. 그것을 뭐란다? 과거로 돌아가지고 옛날 과거로 그것을 소급이라고 하죠. 소급해서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해제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계약을 해제를 해놓고 보니까 이 등기가 언제 돼 있죠? 3월 1일 날 등기됐네. 언제부터 무효인데? 2월 1일부터 무효인데, 그러니까 3월 1일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냥 소유권이 매수인에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를 하죠. 원래 이러면 소유권이 복귀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87조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왜 등기를 하지 않느냐? 아니 등기가 무효니까 바로 소유자가 아닌데, 그러면 건물을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없어도 바로 갑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 소유자이지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해야죠. 말소를 뭐라고 한다?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가 말소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 이렇게 방해 제거.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면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요 어차피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보면 아주 간단하죠.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란 말은 말소등기란 말이거든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매매계약 해제 끝에만 처음하고 끝만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설명하려면 되게 길잖아요. 또 한 가지는요, 매매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럼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이 즉시로 복귀해. 그 말은 뭐냐? 등기 없이 복귀한다. 등기 없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이제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가 돼. 타주 점유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이러면 해제권 배우잖아요. 그럼 이거 한 번 더 나와. 알죠? 뭐 다음이라 할 것도 없죠. 며칠 있으면 한다 보면 또 나와. 알겠죠? 그때. 한번 볼까요? 68번을 보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됐던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그래 됐죠? 자, 69번도 마찬가지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됐게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갑에게 복귀한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기 가로먹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 이꼴 원상회복 이 말이에요. 원상회복 의무 써.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원상회복 의무라고 썼어요. 그 원상회복 의무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 써. 맨 끝에 뭐라고 써요? 옆줄 긋고 소멸시효 X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똑같죠? 79번도 똑같아. 79번은 뭐냐면 봐봐. 여기 해제란 말을 뭘 바꾸면 되냐? 취소로 바꾸면 돼. 여기 해제를 취소로 바꾸면 취소도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로 복귀해? 매도인한테 복귀해. 똑같아. 거기 한번 봐봐. 두 번째 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 소유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누구다?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 말이죠. 원 상태로 복귀한다 이 말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71번은요. 봐.
71번은 이거예요. 71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 이런 거 보죠. 재단법인.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이걸 갑을 뭐냐, 갑. 갑을 뭐라 하냐면 출연자라고 얘기해.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의리로 가는 장학재단, 법인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싶단 말이죠. 여기 법인을 만들단 말이죠. 자기가 건물 안 하는 것에 이것을 출연이라는 것은 내가지고. 그럼 어떡하냐? 이 법인하고 출연자 사이에서는 187조. 187조란 말은 뭐죠?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등기 없이도 법인이 소유자가 돼. 법인이.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변할 수 있죠. 여러분요. 아버지가요. 좋은 일 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해가지고 장학재단 만들어봐. 아들내미가 그날 바로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어이 형씨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놀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갑이 있으면 갑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갑은 그렇게 하고 사망할 수 있죠. 갑은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의 상속인 병이 갑의 상속인이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등기를 아직 안 해줬잖아요. 187조 등기 아직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상속인이 또 이거 병한테 팔아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요, 갑이요, 갑자기 아들내미가요, 아버지 하다가 갑자기 형 그래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자식한테요, 제사밥으로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몰래 또 팔아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갑이요, 아들내미 가지고 형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잘됐다 치고 빨리 또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이런 인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떡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게 큰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이 갑이 사망하고 나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제3자죠. 제3자한테 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는 갑하고 을하고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그런데 제3자와 관계에서는 186조 뭐를 해야 돼? 등기를.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 없이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를 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본단 말이죠. 자, 71번은요. 갑이 생전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출연자 갑과 재단법인 관계에서는 맨 끝에, 두 번째 맨 끝에 까만 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거기를 가로묶어서 187조 등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186조 이렇게. 자, 72번요. 전세권에 뭐라고 나왔어? 법정 갱신. 봐봐. T가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T가 무슨 말이 있으면 법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 그래서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요. 등기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3번은요. 사실 73번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닌데 첫 번째 줄이요. 귀속재산이죠. 국가적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안 나가죠. 그러니까요. 귀속재산 국유란 말이에요. 국유. 국가로부터 농지를 불화를 받아가지고 농지대금을 완납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상환 완료로 인한 수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수분배라는 건 뭐죠? 내가 국가로부터 불화받은 농지 있죠. 농지 대금을 완납하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합이죠. 부합 같은 것도 사건이니까 등기가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공용 수용 재결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등기를 필요한다, 필요하지 않다. 밑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73번에 보면 기속재산하고 그 다음에 수분배 농지 있죠. 이런 기속재산 이것도 등기하지 않는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시험에는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이런 말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72번까지. 특히 72번은 전세권에서 시험에 또 잘 나와. 72번은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온 것이 아니고 전세권에서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74번 한번 보셔요. 등기는 물권의 뭐다? 효력 발생 요건. 딱 나와 있죠? 전속 요건이 아니다. 75번. 등기가 멸실됐다. 그러면 소정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러냐?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있든 없든 소유권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76권 무슨 등기다? 경정이다. 경정은 아까 경정하고 뭐하고 비교되죠? 변경하고.
경정은 뭐다? 원시적. 변경은 뭐다? 후발적. 이렇게. 그래서 경정 등기는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77번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 가로막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표시는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어떠한 권리 동그라미 권리 변동을 가져온다, 가져오지 않는다, 가져오지 않는다. 권리 변동은 뭐다? 갑구을구를 얘기해. 갑구을구. 권리 변동은 갑구을구.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첫 번째 줄 77번에 등기 명의는 표시 변경 등기죠. 그것은 뭐래요? 표제부. 그럼 표제부를 얘기해. 표제부. 표제부는 뭐다? 사실이고. 그다음에 권리 변동은 뭐다? 그것은 권리 갑구하고 을구잖아. 그러니까 표제부를 고쳤다고 해서 권리가 변경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79번. 79번은요. 부기등기. 아까 했죠? 부기등기는 무슨 등기하고 똑같아?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주등기가 아니에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알겠죠? 자, 79번은요. 무효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 봐봐. 무효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여전히 뭐가 된다? 무효.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락을 받았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란 말이죠. 80번. 말소다. 말소 등기 아까 말했죠? 말소는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킨다. 소멸. 그러니까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를 또 말소한다.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말소 등기가 뭐라 했죠? 저당권에서 돈 1억을 빌렸다. 그런데 6천만 원을 갚았다.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다. 변경. 1억 중에서 1억이 6천을 갚았으니까 4천을 줄어들었죠. 변경이죠. 그럼 말소 등기 하려면 얼마를 갚아야 돼? 1억을 다 갚았을 때. 알겠죠? 그걸 말소라고 하죠. 이미 말소된 것을 또 말소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1번. 공장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등기했다. 신축한 건물을 등기 동그라미. 등기, 이걸 모르는데요. 보존 등기죠. 왜요? 신축했을 때 등기가 보존 등기잖아요. 알겠죠? 그럼 지금 봐봐. 자, 이제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이것은 뭐, 여러분 뭐냐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저 뒤에 임차권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임대차를 보면 621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622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요,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제가요, 621조, 622조 그러니까요. 법조문을 다 암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런 머리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머리 아니고 필요한 것만 알고 있으니까요. 자요, 사람들이 또 혹시나 헷갈렸을까봐. 자, 봐봐.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임대차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럼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내가 왜 얘기하냐? 채권은 아무리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가 안 되냐? 물권이 안 돼. 물권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 저당권을 설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임차권을 등기된 임차권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OX. 이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지금 얘기하냐? 저당권은 일단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임차권은 그 자체가 채권이란 말이죠. 아무리 등기라도. 그러니까 채권 위에는 저당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해.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여기를 보면 이 원래 임대차는 그건 채권으로서 대항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2월 1일 날 임대차라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요. 여기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3월 1일 날 건물을 신축을 해. 신축가 나와서 여기다가요. 4월 1일 날 보존 등기를 해. 보존 등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원래 을이 토지를 임대했으니까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갑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단 말이죠.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해주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나서 4월 1일 날 건물을 짓고 등기하게 되면 이 건물의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하도 등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주택은요. 주택은 하도 안 해주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등기한 거와 똑같이 봐줘. 상가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등기한 거와 똑같이 봐줘. 땅은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업자 등록 이런 게 없잖아요. 땅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땅을 빌리고 건물을 지어. 그럼 건물에다 자기가 지었으니까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등기는 무슨 등기로 봐줘? 토지 임대차 등기로 봐줘. 그러니까 이 토지 임대차가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해.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땅 주인이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냐? 3월 1일 날 바뀌었어. 3월 1일 날. 그러면 건물 짓고 등기한 것보다 땅 주인이 더 빠르죠? 그래서 병이요. 이 을은 병한테는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4월 1일 날 등기했죠?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건물 등기하고 난 다음에 5월 1일 날 땅이 바뀌었어. 땅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어?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땅 주인한테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걸 봐. 거기 뭐라 나와 있죠? 공장 건축, 공장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등기하죠. 그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 가로 묶어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써 거기다가 대항력 발생 이 말이죠. 대항력이 발생하고 그 후 그 건물이 근데 건물이 멸실됐어. 뭐 봐봐. 우리 건물이 멸실되면 무슨 등기해? 그 다음에 등기부로 뭐를 해? 폐쇄. 건물이 멸실되죠? 멸실 등기라고 등기부를 폐쇄. 그럼 등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대항력도 없어지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나왔다? 건물이 멸실하면 그 효력 거기 준 거 봐. 그 효력이 뭐다? 대항력이 소멸한다. 대항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여러분요, 실체관계가 뭐라고 그랬어? 실체관계가? 실체관계가 뭐라고 그랬어?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똑바로 밟지 않았다 할지라도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봐봐. 이게 뭐냐면 이렇게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있으면 갑이 청약을 해. 갑이 청약을 해서 청약을 뭐라냐?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해. 아버지고요. 아들내미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이것은 뭐냐? 의사는 뭐냐? 증여를 해주고 싶어. 증여.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고 싶어. 둘이 짰어. 증여받기로. 그런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냐? 표시를 해.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라냐? 매매. 거짓말로 매매를 계약서를 써.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2년 이상을 보유하면은 양도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요. 그러면 아들내면은요. 취득세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매매를 해. 근데 우리 진짜 둘이 매매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거짓말로 매매했죠. 그것을 가장매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무효.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진짜로 증여하고 싶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매매계약서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둘이 증여를 하고 싶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은닉행위라고 얘기해. 숨겨놨다 이 말이죠. 이러면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왜요? 두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증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해. 이 등기를 할 때는 거짓말 매매로서 등기를 하거든요. 매매로서 등기를 했다가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갑하고 을은 증여를 할 생각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 등기를 비록 매매로서 등기했다가 하지만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서 봐가지고 유효하게 보는 것이에요. 증여의 등기로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란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증여자 갑이 수중자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하여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면 증여 동그라미, 증여하면서 증여, 까맣게 된 거 바로 앞에 증여하면서 증여 있죠? 까맣게 증여세 바로 앞에 보면 증여 있죠? 그래서 은닉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줄은 맨 끝에 매매로 기재 거기다가 가장매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장매매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때는 그 등기는
그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봐봐. 원래는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증여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할 때 등기 원인에다가 매매라고 썼잖아요. 그럼 잘 썼어? 잘못 썼어? 잘 못 썼죠. 그래도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등기가 있으면 돼? 을 앞으로 등기 쓰면 되죠.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실체 관계의 부합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증이라고 써야 되는데 매매로 해가지고 등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매매한 적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 실체 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에서는 갑이에요. 자, 83번은요 등기 의무자인 사자명의죠. 사자. 이러면요 사자 명의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사자 명의로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사자 명의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갑이었어요. 여기서 을 앞으로 돼 있어. 갑이 사망하고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갑이 사망한 사람한테도 등기가 돼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봐봐. 여기 보면 갑이요 을하고 기약을 했죠. 을하고 기약을 했는데 갑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했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먼저 1번 상속 등기를 해. 상속 등기.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이 다시 을한테요 2번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갔다가 3번 다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거 등기 절차를 밟았다 이 말이죠. 상속인이 상속 등기하고 상속세 내고 그 다음에 등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사망했죠? 그럼 어차피 누구한테만 가면 돼 등기가? 을 앞으로.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이게요 상속인이요 1번 갑에서 그다음 2번이요 을 앞으로 바로 등기해줘 버려. 누가? 상속인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거 뭐요?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뭐가 돼 있어? 생략되죠.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해. 그런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돼? 을 앞으로. 그래서 실체 관계의 부합이다 이런 말을 써. 사자명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사자들의 죽은 사람들의 공동 상속인들의 의사에 쫓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한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84번은요 위조된 등기소리. 위조된 등기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맨 끝에가 무슨 말이 있나 봐.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그러면 다시 뭐? 유효. 그럼 위조 문서라는 것은 등기 절차가 잘 밟았다 밟지 못했다? 밟지 않았다. 그런데 등기를 했다? 아니 실체관계 부합이다? 그러면 뭐가 돼? 유효. 그러니까 여러분요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가 뭔가 등기가 무효란 말이죠. 사자명의다? 위조됐다? 그래도 무효죠. 그런데 뒤에가 무슨 말이 나오면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자 등기부와 대장 아까 우리 했었죠. 대장은 뭐를 중심으로 한다? 그다 써 등기부는 권리, 대장은 뭐? 사실. 우리 남편은 소장인데 뭐 소장으로 써도 돼. 알겠죠? 그래서 등기부는 권리, 대장은 사실. 한번 볼까요? 85번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등기부를 기초로 하는 사항은 이런 봐봐. 여기. 우리가 등기부로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요. 대장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대장하고 등기부 있죠? 등기부인데 이 대장은 누가 하죠? 소관청사죠? 소관청. 등기부는요? 등기소유사죠? 등기소는 등기는 어떻게 하죠? 공동신청주의죠? 공동신청주의. 이건 소관청이죠? 이것은 뭐죠? 직권주의죠? 이러면 맨 처음에 이러면 공시부스한테 배웠을 거 아니야. 등기할 때 맨 처음에 박스 해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막 하죠. 엄청나게 움직이죠. 우리 실장님이 제일 싫어해. 왜냐? 너무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잡기가 힘들대. 뭐라도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지 카메라 설치할 때 뭐라도 좀 해보잖아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제일 싫어해. 알겠죠? 촬영할 때 싫어한다 이 말이죠. 진짜 싫어한 거예요. 공식수한테 얘기 좀 해줘. 움직이지 말라고. 알겠죠? 좀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천천히 좀 가라고 얘기 좀 해줘. 천천히. 웃으면 알겠죠? 자 보면 85번요.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부를 기초로 하는 사항은 등기부에 맞도록 직권으로 봐봐. 뭐를 기재한다? 대장 여기 봐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러면 그 구청에서, 시청에서 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건지 직권으로. 그러니까 대장을 정리한다 직권이에요. 등기부를 정리한다 신청이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뭐를 하냐? 대장의 기재를 정리하죠. 대장을. 알겠죠? 그럼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맨 처음에 이 건물을 신축을 하면은 신축을 갑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장에 뭐가 되냐? 대장, 여기는 사실이고 여기는 이제 권리인데 대장에 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기부의 갑구에 1번 갑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을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을로 바뀌면 또 이 대장에 있는 이 권리를 갑에서 누구로 바꿔야 돼? 을로 바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등기부가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이전 등기라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서 다시 구청에다가 시청에다가 다시 서류를 또 보내는 거예요.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대장 것을 바꾸시오 이렇게. 그러면 공무원이 그걸 보고 자기 혼자 갑에서 을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직권으로.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보고 공무원이 직권이란 말이요. 책상에 앉아서 이 말이잖아요. 혼자 앉아서, 알겠죠? 정리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이죠. 자, 86번은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장을 기초로 하는 사항은 대장에 부합하도록 당사자의 신청으로 뭐를 정리한다? 등기부를 봐봐. 여기 건물이 맨 처음에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중축을 해서 3층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 사실이 2층에서 몇 층으로 바뀌어? 3층으로. 200평에서 몇 평으로? 300평으로. 그러면 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또 이걸 등기부에 또 보내, 등기소에다가. 그러면 이거 하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을 가지고 이 등기소는 공동 신청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증축하고 나서 여기서 건축물 대장이 바뀌죠? 바뀌면 그 서류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등기소를 가가지고 다시 뭘 한다?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신청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87번.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 보존. 봐봐. 보존 등기는 처음에 등기하는 거죠. 그럼 보존 등기는 처음에 등기할 때는 뭘 가지고 등기를 해? 아까 내가 했잖아요. 첫 시간에. 대장을 가져가지, 대장을. 건물을 신축을 하면 대장밖에 없잖아요. 대장을 보고 대장에 건축주가 갑으로 되어 있죠. 갑을 보고 제일 먼저 무슨 구를 만들어? 갑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대장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88번.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대장의 부동산의 권리자를 기록한다. 아무튼 권리는 무조건 뭐가 중심이다? 등기부가 기준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9번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앞으로 뭐를 하고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죄송해요. 그 점 줄고요. 최초의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요. 최초의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소유자한테 보존 등기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자기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보충해서니까 이거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봐봐. 대장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대장에는? 대장에는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별이 4개면 대장이 맞기는 맞는데. 알겠죠? 별 4개가 대장이 맞긴 맞아. 그래도 4개가 있는 것이 아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3가지가 있죠. 등기부는 몇 가지가 있죠?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2가지만 있죠. 대장은 몇 가지? 3가지. 등기부는 몇 가지? 2가지. 똑같이 3가지. 그러니까 임야 등기부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게 알겠죠?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요. 약간 골치 아프네요. 등기 청구권이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 30분만 더 해도 되죠? 잠깐 쉬어 30분만 하도록.